자, 이번엔 제3지대 얘기 좀 해보죠. 개혁신당이 창당을 했는데 우선 통합, 과연 빅텐트 하나로 아래로 모일 수 있을지 여러 변수가 있죠. 연대의 핵심 세력인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, 또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가 일단 실무 테이블은 차린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 급한 쪽은 이낙연 대표 그렇죠. 쪽인 것 같은데. 한 대여섯 가지의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제각각인데 첫 번째는 이건 있어요. 이 제 세력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은 합치면은 괜찮고 흩어지면 각계여파 당한다. 네. 그냥 무소속들의 난립일 뿐이다라는 건 알기 때문에 아까 제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파국이 날 수 없다는 공감대는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그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자면은 이 한 대여섯 개 세력들이 서로 경쟁을 할 게 없다라는 게 지역구가 겹친다든지 기반이 겹치진 않는단 말입니다. 예컨대 이준석 신당, 개혁 신당은 20, 30대를 끌고 오면 되는 것이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좀 호남이라든지 좀 진중한 부분을 좋아하는 분들을 끌고 오면 되는 것이고 뭐 금태섭, 조응천 이런 분들은 조금 중도층, 민주당에 실망한 사람들 한 40대, 50대를 끌고 오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합집합을 형성하면 되게 커질 수 있다는 건 다 아는 거예요. 근데 오히려 교집합이 없어서 화학적으로 그런 결합이 안 부분이 되는 거 있는 아니에요? 거죠. 맞아요. 그 부분이 있는데 네.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한 1년짜리 프로젝트면은 네. 그 말씀하신 어려움이 클 건데 80일짜리 프로젝트니까 싸우더라도 우리 나중에 피자 한 판 크게 구운 다음에 그거 나눠 먹는 건 나중에 싸우자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러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준석, 이낙연이 뭔가를 이제 물꼬를 튼다면 나머지 분들은 좀 거기에 강한 구심력을 받을 수 있다. 네. 그 둘이 만약에 손을 합치는데 나머지 쪽에서 뭐 우리는 따로다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. 그게 이제 2016년 국민의당이 38석 돌풍을 일으켰을 때 그때 얘기로 돌아가 보면 당시에 천정배, 박주선 그렇죠. 두 분이 호남 붙으면서 중진과 안철수 네. 의 상징이었었죠. 컨벤션 효과 네. 확 잃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통합을 해도 그 시점이나 어떤 포인트에서 좀 바람을 일으키느냐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합칠 수만 있다면은 화학적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20, 30대에 좀 재기발랄하게 지지자들도 뭐 말하자면은 인터넷 흔히 말하는 뭐 밈이랄까 짤방 같은 거 활용하는 능력이 아주 강하고 전반적인 조직력이랄까 이건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 쪽이 강하고 또 현역 의원들의 마이크는 또 있는 거기 때문에 합치면은 그림이 되게 괜찮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삼지대의 움직임 필요성이 있는데 이거에 걸맞는 정책과 비전이 없는 거 아니냐. 대체 그냥 이재명, 윤석열 싫다는 거 말고 무슨 맞습니다. 지향점이 맞는 있냐 이렇게 말씀인데 보잖아요.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그보다 더 큰 그림이 있을 수 있느냐. 예. 둘 다 싫다라는 거가 정말로 강력한 깃발이 돼버린 거죠. 네. 참 한국 정치의 비극이네요. 네, 희비극이죠. 희비극. 이런 가운데 이낙연 새로운 미래 인재영입 위원장 젠걸음을 걷고 있습니다. 어제 기자회견 내용 보면 전북의 10개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겠다. 민주당 표를 빼서 오겠다는 게 아니다.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사퇴 대단히 죄송하고 그런 처지에 다시 출마 명분이 서질 않는다. 애초에 불출마하겠다는 카드를 냈는데 주위에서 아니 그래도 광주, 호남 나가서 바람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니냐. 심지어는 뭐 이준석 대표는 아니 계약 나가시라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낙연 대표의 출마 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? 어떤 게 더 전략적으로 좋다? 저 뭐 이준석, 이원욱 이런 분들이 너무 몰아붙이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봐요. 하더라도 본인이 결단하는 형식을 취하는 게 제일 좋을 것이고 저는 뭐 분위기가 좋아지면 출마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호남을 봤을 때 지금 현재 호남의 이낙연 신당이 단독으로 선다고 한다면은 네. 이거 누구 좋은 일 시키냐. 이재명도 마음에 안 들지만은 윤석열 저렇게 하는 꼴을 볼 수 있단 말이냐라는 반발이 엄청 클 거예요. 초반에 그랬던 점이 있고. 근데 이준석과 이낙연이 손을 잡는다면 그게 상당히 희석될 수가 있단 말이죠.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예요. TK 지역 같은 데 공을 많이 들이는데 거기서 뭐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 이야기하면 아니 윤석열 똑바로 못하는 건 알겠는데
이재명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반발에 부딪히지 않습니까? 근데 두 사람이 손을 잡으면 상쇄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 손을 잡을 때는 저는 출마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이낙연 대표까지. 근데 만약에 아이고 이준석하고도 이게 뭐가 잘 안 된다. 우리끼리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출마 못 할 것 같고요. 연대 여부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. 네. 자, 호남에서 뭐 공격적으로 선거에 나선다는 거, 그리고 뭐 출마하고 싶어도 명분이 없다는 거, 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생각이 많을 텐데, 글쎄요. 본인은 사실 굉장히 신중한 이미지, 그래서 뭐 엄중낙연 이미지 버리지 않으면 뭐 재미있게 하고 싶은데 같이 못한다. 이준석 대표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? 예, 예.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보면 자꾸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걸 다 감수하면서도 결합을 하려고 할까요?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낙연 대표의 속마음을 모르겠는데 네. 그런 건 있죠. 그게 제가 뭐 삼지대 다른 사람들한테는 너무 이렇게 밀어붙이는 예.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이낙연 대표가 내가 이제 능력 부족이고 후배들이 잘 알아서 해라. 난 뒤에서 성원하겠다고 발 빼버리면은 네. 누가 손해냐. 나머지 그룹들이 다 손해죠. 네. 어쨌든 뭐 지금 지지를 뭐 전남 도당이 한 거지만 이낙연 신당 지지 의향이 없다. 이게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. 그렇죠. 네. 이거 보면은 지금 뭐 이낙연 대표도 상당히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앞으로 삼지대에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겠습니다. 윤태권 실장님 고맙습니다.